자기주도 학습은 거의 실패했다라는 말로 주로 말씀을 하세요. 어렸을 때 영어 성적들이 과연 수능까지 가느냐 또 대학까지 가느냐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원래 애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요즘은 쓰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공부당하다 그럽니다. 부모가 야망을 품고 아이들이 기대를 합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며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이라는 단어를요, 점수나 등수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보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학습 코칭 전문가협회 민철원 교수님을 모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민철원 교수입니다. 학습 코칭이라는 말을 꺼내고 계시는데, 네. 자,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런데 학습 코칭은 뭐 오랫동안 들었던 말이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주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자기주도 학습이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직은 뭐 이렇게 성공적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네. 제가 교육 현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전문가를 만나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은 거의 실패했다라는 말로 주로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아마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그 학생을 바라본 관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학습이란 원래 정의는 역량의 지속적인 변화,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특히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지식이나 또 기술, 또 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이나 스킬 쪽에 관점을 뒀다면 학습 태도, 수업 태도 쪽에 좀 관점을 두고 또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역량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학습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어떻게 아이들이 증진시키고 역량을 높일 것인가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중 핵심적인 것은 바로 개별화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역량은 다 개별적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각자 효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역량에 포인트를 두고 진단하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코칭이 도입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학습 코칭이라는 것은 학습과 코칭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역량을 코칭해주는 것들, 더불어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변화나 성장시켜주는 거에 관점을 둔다라고 의미해서 이 단어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 부지는 개인의 의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기본 본질을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학습 코칭 전문가 협회에서요, MTLC라는 검사 도구가 있던데, 자, 이게 어떤 도구입니까? MTLC라는 단어 아마 좀 아직 못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공교육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검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고 성적이 높아도 사회에 나가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던 것이 역량이거든요. 성적과 지능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 전에 무엇이 중요하냐 물어본다면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먼저 진단하고 상담하고 코칭해서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학업 성취도나 성적을 논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그 성적 이전에 진단검사를 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공부한 힘, 학습 역량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게 지속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이전에 학습 역량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 도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 진단 도구 이름이 다면적 학습 역량 검사고요. 영어로 MTC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걸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만나신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좀 자기를 발견하거나 디벨롭이 된 이런 학생들이 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많죠. 고1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뭐 전교 몇 등 안에 들었고 성적이 우수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좋은 학교를 갈 거라 기대했는데 네. 얘가 학교 올라가자마자 공부를 멈춰버린 거예요. 이 공부를 멈춰버린 경우는요, 되게 주위가 놀랍니다. 더불어서 본인도 놀라는 거죠. 내가 왜 갑자기 공부를 안 할 것인가. 네, 그럴 수 있죠. 공부의 현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네. 방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뭐 상담센터라든가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 친구를 소개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네 개 역량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지와 동기와 또 정서 행동인데 네. 이 친구는 뭘 높겠습니까? 인지는 그래도 높겠죠. 네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니까. 네. 두 번째는 행동도 최근에는 좀 낮겠죠.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제일 낮은 거가 바로 동기 역량이었습니다. 동기 역량 자체가 낮아버리니까 이게 공부 자체를 하는 의미나 또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제가 상담 코칭 핵심을 동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위주로 상담과 코칭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동기 상담 코칭 진행했더니 이 학생이 3개월 뒤부터 원래 자신을 발견해 그 위치로 돌아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학습 코칭 전문가 협회에서 하는 네네. 이 과정을 공교육 교사 분들부터 해서 부모도 많이 자격 과정을 듣는다고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을 듣고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모 교육청에서 교원 연수로 이 교육 과정을 오픈했거든요. 네. 3분 만에 마감됐어요. 예, 지금 이 학습 코칭 자격증이요, 마감 1순위로 지금 인기가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중등 교원분들한테. 물론 부모님들은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참여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대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본인이 뭐 학벌이 좋든 나쁜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돕고 싶은 마음. 그렇죠.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우리 아이는 의지가 약해서 공부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의지가 약하다는 그 질문에서 과연 의지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지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 대답 못 하거든요. 잘. 좀 학문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지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학업적 자기결정성이 약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 더불어서 동기가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이거든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요, 원래 애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왜 없냐면요, 학원을 본인이 선택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없다는 것은 뭐죠? 무동기예요.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맛은 어쩌면 당연한 요지라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요, 교과서 누가 선정하죠? 두 번째 시험기간, 또 시험 범위. 그러면 냉정하게 학생들이 결정한 것은 거의 없죠. 결론 동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부를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을 문제보다는 도와줘야 될 용어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지나친 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부정적인 공부 정서가 학습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에 대한 감정 조절이 실패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동기가 상실이 되는 그렇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시대가 매일매일 바뀌고 또 AI가 지배하는 또 디지털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꼭 갖춰야 될 뭐 역량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인공지능 또 AI 여러 가지 시대가 도래했죠. 사실은 AI와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인텐션입니다. 의도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어떤 거를 하는 목적과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텐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아이들이 필요하면 저는요, 인텐션이 얼마나 있느냐, 더불어서 인텐션, 모티베이션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가 학습 역량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가 보면요, 4개 바퀴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바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요. 그럼 이 자동차는 운행을 하기가 어렵겠죠. 아이들은요, 4개의 바퀴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인지의 바퀴, 두 번째 동기의 바퀴, 세 번째 정서의 바퀴, 네 번째 행동의 바퀴입니다. 이 4개의 바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됐을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가 아이들을 돕거나 도와주려면요, 부모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관점.
기존의 관점은 주로 인지 관점이었을 거예요. IQ, 성적 위주지만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학생들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얘가 인지가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 동기 어떤 건지, 또 정서 상태는 어떤 건지, 또 행동이 어떤 건지를 골고루 바라본다면은 좀 균형 있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돕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부모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근데 이제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코칭은 눈에 잘 안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이 코칭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정한 학습 코칭은 동행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컨셉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교사나 부모나 함께 학습 상황에서 동행, 그 과정이 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보다는 그런 동행의 마음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움 주시면은 훨씬 효과가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 이번에 또 축하할 일이 좀 생기셨는데 네. 새로 쓰신 또 책이 나온다는데 책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학습 코칭을 공부하는 분들과 또 학습 코칭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학습 역량이 미래다라는 책 주제고요.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한 학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 학습 과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동행 여정을 떠나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진단하는 방법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하는 기법들, 또 코칭 기법들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관련 입문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너무 흥미가 네. 있어 보이고 저도 이 과정을 좀 듣고 싶네요, 교수님. 네. 자, 교수님, 지금 이 네.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께서는 네. 또 우리 아이의 성적이나 또 입시, 진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학습 전문가로서 좀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닝 사이언스는 학습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학습과학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봤던 친구들, 좋은 대학 가고 엘리트 집단 친구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딱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들은 야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가슴 속에 꿈과 야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들은요, 기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야망의 레벨과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익스펙테이션의 기가 일치했을 때 아이들이 효과를 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네. 애들은 야망이 높고 뛰어나는데 부모가 기대를 안 해. 부모는 기대가 높은데 애들이 야망과 꿈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갭이 바로 갈등의 요소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이 지금 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야망을 품고 아이들이 기대를 합니다. 네. 부모가 가슴 속에 야망이 있다 보니 내가 야망을 부모들이 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야망을 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기대나 지지나 응원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본인이 아픈 거죠. 또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야망은 부모가 품 본인 기대만 하다 보니까 별로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꿈을 심어주느냐 그런 역할만 해줘도 분명히 미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민철원 교수님 말씀을 듣고요. 공부는 이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의 내면을 읽기 위한 그 언어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방향을 보게 해주는 코칭. 그래서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작은 기준점을 바꿔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여행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